언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 거야? 골프 모임 나와서 사람도 좀 만나고 숨 좀 쉬어요. 저는 68세 박은정입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부엌 형광등이 윙윙 울렸고 식탁 위 약통은 뚜껑이 반쯤 열린 채로 굴러다녔습니다. 달력엔 병원 날짜가 빨간 동그라미로 겹쳐 있었고 저는 그 동그라미를 손끝으로 한 번 문지르다 말았어요. 골프 모임이요? 저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사별한 지 3년, 집은 조용한데 제 몸은 자꾸 삐걱거렸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고 밥을 차려도 젓가락이 오래 멈췄죠. 친구는 운동하러 나가자고 했지만 제 귀에는 혼자 있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숨을 한 번 삼키고 저는 겨우 말했어요. 딱 한 번만 나가보겠다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괜찮아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 제 빈자리를 훤히 들여다볼까 겁이 났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코트를 챙겨 입고 나가게 되는 그곳에서 보호자라는 단어 앞에 한참을 멈춰 서게 될 줄은요. 골프장 입구 철제문이 끼익 열렸어요. 안쪽에서는 공이 천천히 굴러가는 소리가 났고 벤치에 앉은 분들이 웃으며 무언가 나누고 계셨죠. 친구 미자가 손을 흔들었고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분이 먼저 다가왔어요. 키는 제 전남편보다 조금 작았고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가방을 보더니 말을 건넸어요. 가방은 자기가 들겠다고 처음 오시면 무거우니까 자기가 챙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그분은 이미 제 가방 손잡이를 잡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 남편이 약 먹으라고 말할 때 쓰던 그 톤과 비슷했죠. 미자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분이 오성훈 씨라고 올해 65이고 이 모임 오래 나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훈 씨는 제 손을 보더니 핫팩 하나를 건넸어요. 손이 차가워 보인다고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이거 쥐고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핫팩을 받아쥐는 순간 남편이 겨울마다 제 손을 감싸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입술만 살짝 움직였어요. 코트로 나가니 하늘이 회색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클럽을 쥔 손엔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훈 씨가 옆에서 천천히 자세를 알려줬죠. 팔꿈치는 이렇게 펴고 허리는 조금만 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 목소리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저는 공을 쳤고 공은 비틀거리며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성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그렇다고 자기도 처음엔 공이 뒤로 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미자와 다른 분들도 웃었고 저도 따라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제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1시간쯤 치고 나니 벤치에 앉게 됐습니다. 성훈 씨가 물병 뚜껑을 열어서 제게 건넸어요. 물을 마시는데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던 게 느껴졌죠. 그분은 제 옆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거였죠. 모임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성훈 씨가 다른 분들 앞에서 저를 우리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은정 누님은 처음이시니까 다들 잘 챙겨달라고 자기가 먼저 신경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미자는 저를 보며 사람 괜찮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성훈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냐고 나오면 자기가 또 가방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이미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약통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고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성훈 씨가 친절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좋은 분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자가 웃으며 말했죠. 성훈 씨도 혼자 사신다고 배우자 먼저 보내고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성훈 씨가 건넨 핫팩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제 손에는 아직 그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누군가 제 손을 먼저 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저는 또 파크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성훈 씨는 약속대로 제 가방을 들어줬고 이번엔 장갑도 하나 더 챙겨왔더라고요. 자기 집에 새 장갑이 남아서 가져왔다고 누님 손 작으니까 이게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장갑을 끼는데 손가락 끝이 딱 맞았어요. 그날 공을 치는데 성훈 씨가 옆에서 계속 응원했습니다. 잘한다고, 이번엔 멀리 갔다고, 자세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벤치에 앉았을 때 성훈 씨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떠냐고, 힘들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다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엔 힘들었다고, 그런데 사람 만나고 이렇게 나오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성훈 씨는 제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말을 더하지 않았지만 그분도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성훈 씨가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냐고 근처에 괜찮은 국밥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가보라고 밥 한 끼 먹는 건데 뭐 어떠냐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성훈 씨는 기다리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았고 눈가 주름도 덜 깊어 보였죠. 저는 약통을 열어 약을 먹고 달력을 다시 봤어요. 병원 날짜는 여전히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지만 그 옆에 파크 골프 모임 날짜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왔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성훈 씨와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국밥집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앞에 놓였습니다. 성훈 씨는 제가 먹기 편하게 물수건을 먼저 건넸고 김치를 덜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밥이 따뜻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성훈 씨가 자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됐다고, 처음엔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성훈 씨는 그래서 파크 골프를 시작했다고, 나오니까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좀 채워지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 말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조금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집에만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은 밖에 나오는 게 조금 익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성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적응하는 거라고, 자기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왔을 때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만 같이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성훈 씨는 제 옆에 서서 말없이 있었어요. 버스가 왔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고, 파크 골프장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성훈 씨는 손을 흔들고 있었고 저도 작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분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핸드백 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성훈 씨가 건네준 거였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을 때 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어요. 저는 약통을 챙기고 물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성훈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건넨 핫팩처럼 누군가의 친절이 이렇게 오래 남을 수도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 공기가 오랜만이라서 저는 어디까지 믿게 될까요? 그 뒤로 파크 골프 모임은 일주일에 2번으로 늘었어요. 성훈 씨는 매번 나왔고 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성훈 씨가 말을 꺼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봤습니다. 성훈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놀랐을 거라고, 그런데 자기는 진심이라고 했죠.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서로 챙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물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자가 나중에 전화로 물었어요. 성훈 씨 제안 어떠냐고, 나쁘지 않은 분 같은데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어요. 미자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냐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 저는 성훈 씨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깊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지쳤고 누군가 곁에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성훈 씨는 좋아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했다고,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친척도 많이 부르지 않았고 모임 사람들만 몇 분 오셨어요. 성훈 씨는 그날 내내 웃었고 제 옆에 서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시켰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성훈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겁지 않았지만 어색했습니다. 신혼집은 성훈 씨 집으로 정했어요. 제 집보다 넓었고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성훈 씨가 도와줬지만 제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옷 몇 벌, 약통, 그리고 남편 사진 액자 하나였습니다. 성훈 씨는 사진을 보더니 잠깐 말이 없었지만 곧 괜찮다며 거실 선반에 놓으라고 했어요.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새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훈 씨는 옆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천장을 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성훈 씨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받고 저는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성훈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만 넘기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을 뿐이었어요. 저는 물을 따라드리며 물었습니다. 간은 괜찮냐고, 더 필요한 반찬 있냐고 했죠.
성훈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신문을 계속 봤습니다. 파크 골프 모임에 나가면 성훈 씨는 달랐어요. 제 물병 뚜껑을 열어주고 천천히 치라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챙겼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우리 아내라고 소개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부러워했고 미자는 저한테 눈을 찡긋하며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성훈 씨는 말이 줄었습니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눌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약을 챙겼습니다. 성훈 씨는 제가 뭘 하든 TV만 봤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늘 좀 어지럽다고 말했습니다. 성훈 씨는 TV를 보다가 응 하고만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말했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약이 떨어져서 처방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훈 씨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지만 그냥 알아서 다녀오라고만 하더라고요. 밤이 되면 저는 성훈 씨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내일은 뭘 할 건지,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성훈 씨는 불을 끄면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삼키게 됐어요. 성훈 씨가 뭐라고 할까, 귀찮아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간을 맞추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성훈 씨는 짜다거나 싱겁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려고 하니 성훈 씨가 말했어요. 추운데 목도리 하라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하지만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성훈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만 냈어요. 어디 다녀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전화로 물었어요. 결혼 생활은 어떠냐고, 성훈 씨가 잘해주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미자는 다행이라며 웃었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에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통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성훈 씨한테 말했습니다. 약이 떨어졌다고, 내일 병원 가야 한다고 했죠. 성훈 씨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같이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통을 다시 닫고 내일 혼자 갈 준비를 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와 형광등을 갈아 끼우려고 했어요. 손이 닿지 않아 까치발을 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성훈 씨는 거실에서 TV 소리만 키웠어요.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형광등을 그냥 뒀습니다. 깜빡거려도 어둡진 않았고 굳이 지금 갈 필요는 없었어요. 성훈 씨한테 말을 꺼낼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귀찮아할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저도 그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저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금 제 얼굴은 어떨까? 거울을 보니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밥을 차리고 성훈 씨를 불렀습니다. 성훈 씨는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말이 없었고 젓가락이 그릇을 툭툭 치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병원 간다고, 점심은 늦을 거라고 했죠. 성훈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지만 저는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저는 내려서 병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번호표를 뽑아들고 앉았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자꾸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도 목이 간질간질했지만 참았어요. 기침을 하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성훈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병원 도착했다고, 진료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썼습니다. 읽은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아마 집에서 TV 보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번호판을 다시 확인했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제 기침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따끔거렸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 더 필요하면 정수기 저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휴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내분과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아내분이 진료실에 들어가고 그분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어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계셨습니다. 앉으라고 하셔서 의자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죠. 요즘 어떠시냐고, 약은 잘 드셨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그런데 요즘 기침이 자주 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숨을 쉬어보라고 했어요.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으셨어요. 검사를 하나 더 해보자고, 오늘 피 뽑고 일주일 뒤에 결과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료실을 나와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분이 차트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러다가 물으셨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기 칸이 비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보호자요? 직원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혹시 모를 상황에 연락드릴 보호자분 성함하고 연락처 적어주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대기실을 봤습니다. 아까 그 남자분은 아내분과 함께 나가고 계셨어요. 성훈 씨 이름을 말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훈 씨는 오늘 병원에 오지 않았고 제가 어떤 검사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다녀오라고만 했어요. 직원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말했어요. 그냥 제 이름으로 할게요. 직원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본인 성함으로요? 보통은 가족분 적으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체열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을 내밀었어요. 간호사분이 알코올 솜으로 팔을 닦고 주사를 찔렀습니다. 피가 튜브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지혈용 솜을 붙였어요. 팔을 구부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팔을 계속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성훈 씨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오냐고, 집에 반찬 없으니까 사오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 그냥 핸드폰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여미고 걸음을 옮겼어요. 주차장을 지나는데 아까 그 남자분 부부가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분이 아내분의 가방을 들어주고 차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버스가 왔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성훈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어요. 성훈 씨가 사오라고 했던 게 생각났지만 저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팔에 지혈솜이 벗겨질 것 같아 다시 눌렀습니다. 성훈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병원은 어땠냐고, 검사는 뭐 한다고 하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피 뽑았다고,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온다고 했죠. 성훈 씨는 그래 하고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갔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거렸고 저는 그 불빛을 보고 있었어요.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쓴 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성훈 씨 이름을 쓰지 못했을까? 그게 맞는 건데 왜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데웠어요. 성훈 씨를 불렀고 성훈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성훈 씨가 말했어요. 다음부턴 이런 얘기 사람들 있는 데서 하지 말라고, 병원 간다는 얘기 모임에서 하면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성훈 씨를 봤습니다. 여긴 사람 없다고, 집인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으려다가 입술만 닫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새로 받은 약봉투를 뜯어 알약을 꺼냈어요. 물과 함께 삼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기침이 다시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훈 씨는 벌써 잠들었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접수창구의 직원분, 보호자란, 제 이름,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훈 씨가 한 말.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내 편인 사람은 정말 같은 걸까요?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훈 씨한테 말했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한다고, 결과 들어야 한다고 했죠. 성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지만 같이 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에서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다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바꿔서 처방해 주셨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성훈 씨가 물었어요. 뭐래 하고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약만 바꿔서 먹으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성훈 씨는 그래 하고 다시 TV를 켰습니다. 그날 저녁 파크 골프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주 모임 날짜 정한다고, 다들 시간 맞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성훈 씨가 먼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아내 몸이 약해서 제가 신경 쓰고 있다고, 그래도 모임엔 나가려고 한다고 썼더라고요. 메시지 밑에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따뜻한 남편이라고, 부럽다고, 잘 챙겨달라고 하는 말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성훈 씨는 옆에서 웃으며 메시지를 더 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 모임 날이 됐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나가니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성훈 씨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성훈 씨가 정말 잘한다고, 저보고 복 받았다고 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을 때 성훈 씨가 물병을 건넸어요. 물 마시라고, 목마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마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훈 씨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성훈 씨는 가방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저는 가방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성훈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내보더니 말했습니다. 냄새 좀 창문 열어. 저는 손을 멈추고 성훈 씨를 봤어요. 어떤 냄새냐고 물으려다가 그냥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여니 겨울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밥을 퍼냈어요. 성훈 씨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창문은 열린 채였어요. 저는 추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창문을 닫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시려웠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성훈 씨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임 사람 중 한 분인 것 같았어요. 성훈 씨는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내 건강이 안 좋아서 자기가 많이 신경 쓴다고, 그래도 모임 나오는 걸 좋아해서 계속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들렸어요. 성훈 씨는 계속 전화하고 있었고 저는 물을 끄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약을 먹으려고 봉투를 꺼냈어요. 새로 받은 약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성훈 씨가 말했어요. 내일은 집에 있으라고, 밖에 나가면 피곤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성훈 씨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차리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국을 뜨다가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성훈 씨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먹다가 성훈 씨가 말했어요. 오늘 청소 좀 해두라고, 먼지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훈 씨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는 나중에 하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릇 하나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컸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았어요. 중간에 어지럼이 올라왔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고 다시 청소를 계속했어요. 오후가 됐을 때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성훈 씨가 잘해주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챙겨준다고 했어요. 미자는 다행이라며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청소는 다 끝났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일어나기 싫었어요. 그냥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성훈 씨가 돌아온 건 저녁 때였어요.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 잘했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녁을 차리러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하는 동안 성훈 씨는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고 아나운서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어요. 저는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연기가 올라왔지만 환풍기를 켜지 않았어요.
성훈 씨가 시끄럽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성훈 씨가 물었어요. 약은 잘 챙겨 먹냐고,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약 잘 먹고 있다고, 병원에선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훈 씨는 그럼 됐다며 밥을 계속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모임 때 사진 찍는다고 옷 좀 괜찮은 걸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훈 씨는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야 한다고 자기 얼굴도 있으니까 신경 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옷장을 열어 옷을 봤습니다. 괜찮은 옷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사줬던 코트 하나가 있었지만 요즘은 잘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성훈 씨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약을 먹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성훈 씨는 밖에 나가면 다정했지만 집에선 말이 짧았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어요. 파크 골프 모임 날이 다시 왔습니다. 성훈 씨는 제 코트를 챙겨주고 모자도 씌워줬어요. 사람들 앞에서였습니다. 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성훈 씨가 정말 세심하다고 저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을 찍을 때 성훈 씨가 제 어깨에 팔을 올렸습니다.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봤어요. 저도 웃었지만 입술만 올라갔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더 찍자고 해서 다시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사진 잘 나왔다고 단톡방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성훈 씨가 올린 거였습니다.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보기 좋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약을 먹으러 갔어요. 약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알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주워 담고 다시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뺨이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불을 껐어요. 밖에선 좋은 남편인데 왜 제 집은 더 좁아지는 걸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밥을 차리는데 성훈 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제 설거지 덜 했다고 싱크대에 그릇 하나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처 못 봤다고 지금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 씨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집어들고 설거지를 했어요. 성훈 씨는 거실로 나갔고 TV 소리만 커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는데 성훈 씨가 말했어요. 앉아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예민하다고 그 얘긴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물으려 했지만 성훈 씨는 벌써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하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성훈 씨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훈 씨는 식탁에 앉지 않고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밥 안 먹냐고 물으니 밖에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은 식어 있었고 반찬도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그 얘긴 그만하자는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뭘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약통을 넣었어요. 성훈 씨는 출근한 뒤였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갔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나가면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잠금쇠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깍 소리가 크게 들렸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단기 원룸을 알아봤어요. 한 달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적었고 가구도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그 방으로 정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옷장에 걸고 약통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훈 씨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5통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 혼자 있을 거라고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썼어요. 곧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낮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뱉었어요. 저녁이 됐을 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어요. 방으로 돌아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어요. 밤에 이불을 펴는 소리만 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성훈 씨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있냐고 성훈 씨가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혼자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일 없다고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저도 나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어요. 오후쯤 됐을 때 파크 골프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성훈 씨가 올린 거였어요. 요즘 아내가 예민해서 자기가 조심하고 있다고 모임엔 나가려고 하는데 컨디션 봐서 결정하겠다고 썼더라고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라고, 잘 챙겨주라고, 여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미자가 다시 전화했어요. 언니 어디 아프냐고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다고 그냥 좀 쉬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성훈 씨랑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렇게 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싸운 것도 아니고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숨이 막혀서 나온 거였어요. 미자는 말했습니다. 성훈 씨가 많이 속상해 한다고 언니가 갑자기 나가서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임 사람들도 걱정한다고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약통을 열어 약을 먹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저녁 때 성훈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집에 오냐고 사람들이 다 물어본다고 썼더라고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집을 나온 사람이 된 순간 모임에서도 자리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왜 나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언제 돌아가냐고만 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단톡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메시지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성훈 씨 이름도 사람들 격려도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약은 계속 챙겨 먹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눈은 푹 꺼지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집을 나온 사람이 되는 순간 모임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룸 계약을 연장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한 달 더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기 검진 날짜가 다가온다고 예약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이 이틀 뒤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약통도 넣고 건강보험증도 챙겼어요. 거울을 한번 보고 방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앞을 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했어요. 직원분이 차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바꾸실 건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주민센터에 다녀온 게 생각났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긴급 연락처를 정리하러 갔었어요. 직원분이 물었습니다. 배우자분 맞으시냐고 그대로 두면 되냐고 했죠.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이름으로 정리할게요. 직원분이 다시 물었어요. 본인 성함으로 하시는 거 맞으시냐고 보통은 가족분 적으시는데 괜찮으시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 접수 창구에서 저는 직원분께 말했습니다. 바꾸겠다고 제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직원분이 알겠다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새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썼어요. 다 쓰고 나서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남편도 성훈 씨도 아니었어요. 제가 제 편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약만 계속 먹으면 된다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봉투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 밖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평판이 아니라 제 숨이 먼저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성훈 씨가 뭐라고 말하든 저는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파크 골프장 앞을 지나갔어요. 철제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공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안을 봤어요. 사람들이 공을 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제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코트 옆 벤치에 앉았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벤치 옆에 공 하나가 굴러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굴렸습니다. 공이 잔디 위를 굴러갔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굴러갔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잘 치고 있는지, 자세가 맞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숨에 맞춰서 공을 보냈어요. 공이 멈췄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걸어서 코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철제문을 지날 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공 굴러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그냥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원룸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누굴 만날 약속도 없었어요. 저는 제 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방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약봉투를 꺼냈어요. 오늘 받은 새 약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약통에 정리했어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훈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집에 언제 오냐고,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썼더라고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자한테서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괜찮냐고 모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곁들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약을 먹었어요. 알약을 삼킬 때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물과 함께 천천히 넘어갔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조용했습니다. 누구 코 고는 소리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제 이름일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누나도 아니라 그냥 박은정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도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밖에선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 한 잔을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뭘 할지 생각했습니다. 가방에서 병원 서류를 꺼냈어요. 보호자란에 적힌 제 이름을 봤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가 선명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넣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병원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 옆에 작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뚜껑을 닫고 달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도 맑았어요.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걸었어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었고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 인사하고 다시 걸었어요. 슈퍼에 들러 장을 조금 봤습니다. 야채 몇 개, 계란, 우유를 샀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해먹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요리를 했어요. 간단한 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부엌에 김이 올랐어요.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을 때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건물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차를 한 잔 더 마셨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굴렸던 공이 생각났어요. 누가 보든 말든 제 숨에 맞춰 굴린 그 공이요. 저는 눈을 감고 잠들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는 건 사람이 아니라 제 이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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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니다.